네, 안녕하세요. IM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맡고 있는 박윤철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좀 미증시가 많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미중 협상 타결 소식도 이제 들려왔었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자료를 좀 정리해 봤고요. 간단히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제 미중 협상이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협상 타결이 시장 예상 이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뭔가 금융시장 전반이 한 차례 더 반등하는 어떤 매우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런 미중 협상 타결 그리고 기타 이제 다른 국가들과도 이런 협상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이런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는 전반적인 위험 선호 환경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단기 매크로 리스크가 이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장기 리스크는 여전히 레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꾸준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최근에 글로벌의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런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주요국의 이제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를 이제 그래프화한 건데요. 뭐 미국이든 중국, 유로존 혹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4월 이후부터는 이제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는 이런 경기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양호한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시장이 연초에 우려하던 경기 관련 문제가 당분간은 좀 완화될 여지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좀 우호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기 우호적인 환경이 좀 더 연장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 했을 때 최근 증시가 상승하면서 또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국채 금리까지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국채 금리 상승이 지금 거의 4.5%도 돌파하고 지금 4.6%를 향해 좀 가고 있는데 이 수준 자체가 과거 이제 셀 USA 현상이 나오기 이전 수준을 또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고려해 볼 만한 다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좀 위험 선호 환경이 확산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대표 종목이나 혹은 대표 업종이 반등이 지수 대비 크게 강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애플 같은 빅테크들도 있겠고 또 이제 업종별로 보시더라도 반도체나 그리고 관세 우려로 인해서 좀 경기가 둔화하는 거 아니냐 했던 이제 경기 소비재 업종 역시도 크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근에 뉴스 플로우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업종이나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 향후 이제 수개월 뒤를 봤을 때 지금 계속 모아가는 게 맞을까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격 부담이 어느 정도 공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검은색 선이 S&P 500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역수로 한 S&P 500 수익률인데 S&P 500의 지수가 단기간 크게 급등을 하면서 최근 밸류에이션 레벨이 거의 21배 초중반 수준까지 급등을 했고요. 이제 좀 싸다고 말하기는 힘든 사태에 좀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 수익률과 국채 수익률이 거의 맞닿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의 가격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식시장에 좀 우호적인 발언들을 계속 내비치고 있지만 이게 채권 금리가 이렇게 계속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좀 급등하는 걸 봤을 때는 위험 선호 심리가 계속 추가적으로 지수가 신고가를 뚫을 만큼 좀 확산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랠리 같은 경우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하면서 그 신고가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약간 점점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연초부터 해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 둔화 속도가 좀 느려질 걸로 예상이 되지만 결국 하반기에 이제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라는 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지만 이번에 관세율이 아무리 이제 협정이 되게 긍정적으로 끝나더라도 이전 대비해서 거의 10% 초중반 수준의 관세 레벨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레벨 자체가 이전 대비해서 거의 5배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그 경기 부담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연초부터 해서 이번에 미국 1분기 실적 시즌도 굉장히 양호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세가 계속 유예되고 있는 만큼 미리 선행 수요들이 그 상반기에 몰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그 폭은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상반기에 선행 수요가 약간 되돌려지는 약간 엽기적 현상이 조금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좀 경기 둔화에 대한 대비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자체도 최대한 재정을 효율화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지금 캐펙스 전망을 봤을 때도 기업들이 이제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캐펙스도 하반기 들어서는 점차 좀 줄어드는 모습이 그리고 가계 같은 경우도 이런 경기 둔화 흐름에 맞춰서 좀 저축률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소비가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예상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런 경기 둔화에 대비한 포트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와치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경기 둔화에 대비한 포트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일단 위험선호 환경이 확산이 되면서 약간 엔비디아나 다른 이제 경기 소비재들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하락폭이 매우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좀 수개월 뒤를 좀 봤을 때는 이런 경기 둔화에 대비한 이런 종목들을 계속 가져갈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와치리스트 종목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관련해서 워낙 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드렸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